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철학자 한 명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주 차갑게 바라본 한비자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요, 뜬구름 잡는 이상이 아니라 아주 그냥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지? 혹은 왜 순수한 마음으로 밀었는데 배신당하기만 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뼈아픈 답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한비자입니다. 한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은 이익 앞에서는 부모도 배신할 수 있다. 와, 진짜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따뜻한 감정보다도 이익을 따지는 그 계산이 행동을 결정하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비자가 세상을 보는 정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현실주의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실주의자의 삶의 안내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한비자가 그냥 세상은 썩었어! 라고 말하는 냉소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세상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똑바로 보자는 거였죠. 때는 약 2300년 전, 정말 혼란의 시대였어요. 그때 철학자 한비자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피하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딱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성공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통찰이 21세기인 지금 우리 회사 사무실이나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도 소름 돋게 잘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비자 사상의 진짜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해관계라는 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모든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는 뭘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믿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은 그래도 충성심, 사랑, 의리 같은 걸로 움직이는 거야 하고요. 하지만 한비자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니라고. 사람들은 결국 철저하게 계산된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의사는 환자가 아파야 돈을 벌죠. 장의사는 사람이 죽어야 사업이 돌아가고요. 친절한 보험 설계사도 결국 수수료랑 연결되어 있고 내 옆자리 동료의 충성심도 승진 기회 앞에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익 구조, 그 시스템 자체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주는 핵심적인 조언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 기대를 낮추면 실망할 일도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이게 세상을 삐딱하게 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막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도대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야 할까요? 여기서 한비자는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대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답을 찾습니다. 바로 리더십과 조직 운영의 관점인데요. 그 원칙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라.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의 착한 마음이나 충성심 같은 거에 기댈 수가 없다면 대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비자 철학의 실용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한비자는 아주 명확한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는 세 가지 기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첫째, 인턴이든 CEO든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냉정한 법. 둘째, 잘한 사람에게는 아주 확실하고 후하게 주는 보상. 그리고 셋째,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예측 가능하게 따르는 신속한 처벌입니다. 이 시스템의 천재적인 점은요,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기심을 조직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개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으로 다스리지 말고 법으로 다스려라. 잘 만든 시스템 하나가 착한 사람 한 명보다 훨씬 강하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회사 있잖아요. 뛰어난 리더 한 명 나가니까 회사가 휘청거리는 곳. 반면에 누가 오든 가든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도 있죠.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성에 기대는 조직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좋아요. 조직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그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권력의 역학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절대로 윗사람보다 잘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능력이 상사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자리는 위험해집니다. 가끔은 내 아이디어를 슬쩍 상사의 공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처세술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규칙입니다. 당신의 입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내 손에 쥔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게 되어 전략적인 침묵이야말로 실수를 막고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세 번째, 절대로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힘들다고 공감받으려고 털어놓은 당신의 고민이 내일이 되면 당신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은 오직 나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규칙, 사내 정치에서 섣불리 줄 서지 마세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어느 한쪽에 딱 서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반대편의 적을 만들게 됩니다. 한비자의 관점에서 중립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정말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팩트보다 상사의 기분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옳은 거잖아 하면서 정의감만 내세우다가는 그냥 당신만 다칩니다. 상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들으면서 와, 너무 상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는 이 한비자의 철학이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렌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비자의 현실주의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보다는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선명한 안경, 그리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툴킷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비자는 이런 말도 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의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그냥 믿어버린다. 이게 아무도 믿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믿어버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신중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일종의 자기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마음이 차가워지고 남을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바로 보고 미리 대비해서 쓸데없이 실망하지 않고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걸 더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한비자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본다면 어제와는 무엇을 다르게 행동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